아름답고 평화로운 섬 제주. 제주의 해안 곳곳엔 암벽을 뚫어 만든 동굴이 있다. 그곳에 일제의 해군 특공 병기가 배치됐다. 미국 군함에게 직접 부딪혀서 그 군함을 침몰시킬 목적으로 태평양 전쟁 말기 폭탄을 싣고 적합을 향해 돌진했던 가미가제. 제주에서 또 다른 가미가제가 준비되고 있었다. 제주도는 일제의 자살 특공 기지였다. (1945년) 봄, 태평양 전쟁은 말기로 접어들었고 일본은 이미 패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미군의 본토 상륙을 최대한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제주에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제주 한림 앞바다 비양도. 오래전부터 이곳 주민들 사이엔 바닷속에 무기가 있다는 얘기가 전하고 있다. 다이버와 함께 바닷속을 탐사해보기로 했다. 수심 10m 지점에 이르자 붉은색의 쇠붙이들이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오랜 시간 부식돼 형체조차 분간하기 어렵다. 모래를 걷어내자 다른 형태의 쇠붙이가 발견된다. 위협적인 타원형 물체 포탄이다. 이런 무기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해녀들한테 이야기 들어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바다 들어가서 다이빙 해보기도 하고 그래 뭐 어부들이 그물에 걸리는 것을 이야기 들어보면은 거의 일본군이 사용하던 총알이나 대포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조천 쪽에는 일본군이 쓰는 그 칼 같은 거. 왜 제주 앞바다에 일본군의 무기가 묻혀 있는 것일까? 미 연방정부의 모든 기록을 보관한 국립문서보관소. 이곳에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 해제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 보관돼 있다. 1945년 8월 종전 협약에 따라서 일본군은 제주 전역에 배치했던 무기를 모아 폭파하거나 바다에 던져 폐기했다. 미군에 보고된 무기는 총 60여 종, 9만여 점에 달한다. 구구식 소총과 경기관총을 비롯한 총기 3만 2천 점,迫격포와 각종 대포 457문, 탱크와 비행기까지 있었다. 무기는 미군의 본토 상륙을 막기 위한 최후 작전에 따라 제주에 배치됐다. 수도 도쿄가 폭격당하고 미군의 본토 상륙이 임박하자 일제는 이를 지연시키기 위해 총력을 집중한다. 이른바 본토 결전이다. 일제는 전 영토를 7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최후의 저지선을 구축했다. 제주는 결치로,
본토 밖의 유일한 작전지였다. 결치로 작전에 따라 제주엔 화력이 집중된다. 제주 남서부에 위치한 단산. 능선 곳곳에 동굴이 있다. 단산은 산 전체가 단단한 해저 분출물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는 이곳 안반을 뚫어 70m에 이르는 지하 갱도를 구축했다. 갱도의 한쪽 끝에는 콘크리트로 된 토치카가 있다. 토치카의 총알은 해안을 향해 나 있다. 해안에서 상륙하는 미군과의 일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거기서 이제 이 계단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이 방이 만들어져 있고 이 방에서 보시면은 앞에 총항구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그 총을 쏠 수 있게 이제 만들어놨 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단산과 나란히 제주 남서 해안을 바라보고 있는 산방산. 이곳에도 동굴이 있다. 직경 2m, 높이 1m 50cm, 길이는 50m에 이른다. 단단한 용암석을 광부들까지 동원해 깎아 만들었다. 동굴은 북서쪽에서 동북쪽으로 산방산 7부 능선을 관통한다. 더 나왔습니다. 저 앞에 저기 어딘가요? 여기서 좀 마주 보이는 곳이 그저 월라봉 진지입니다. 산방산과 월라봉 진지는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그것은 제주 남서부 해안. 일제는 미군이 모슬포 일대로 상륙할 것을 예상하고 탄산에서 군산에 이르는 남서부 해안선의 일련의 방어 기지를 구축했다. それは要するにもう日本としても、もう最終的にはアメリカに勝てない、一回どこかで叩いて天皇を守るという約束を取り付けた上でやめたいと。だから一回でもいいからどっかで勝ちたいというそのために海岸決戦を選んだわけです。 1945년 7월 일제는 마라도 반경 20km 일대에 1200개의 기뢰를 설치한다. 그리고 제주도에 기동 결전 병력 8,000명의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 国立中央青年練成所における早見なき伝馬終わった党の分裂行進 7월 말 제주 경비를 담당했던 58군 참모장은 17방면군에 전보를 보낸다. 제주도민 23만 명에 일본군은 8만 5천 명. 일제가 본토 결전에 대비해 구축한 최대 진지가 제주에 있었다. 1943년 9월 전세가 불리해지자 일본은 이른바 절대 국방권이라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국가의 유지상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방어선을 말합니다. 44년 6월 그 거점이었던 사이판이 미군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리고 넉 달 후엔 또 다른 한 축이었던 필리핀의 레이테 섬이, 그리고 이듬해엔 이오지마까지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동남아시아의 모든 거점을 잃은 일본. 이제 남은 것은 오키나와였습니다. 일본 남서쪽에 위치한 오키나와. 이곳엔 태평양 전쟁의 상흔이 가장 처참하게 남아있다. 1945년 3월 26일 1300척이 넘는 미군 함대가 오키나와 공격을 시작했다. 미군의 지상군은 18만 명,
해군과 보급부대까지 합하면 54만 명에 달했다. 당시 일본군은 12만 명, 그중 2만 명이 오키나와 현지에서 징집한 병력이었다. 일제는 남녀 중학생들까지 동원해 옥수의 작전으로 맞섰다. 그것은 사상 초유의 참사로 이어졌다. 3개월간 미군 12,000명과 일본군 9만 명이 사망했다. 민간인들의 피해는 더 컸다. 일본군보다 훨씬 많은 12만 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희생됐다. 일본군은 주민들을 산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산속에 동굴을 파 지하 참호를 만들고 그 속에 주민들과 함께 들어가 끝까지 저항했다. 일제는 모든 군사 시설을 지하로 이전했다. 해군 전력의 중심이었던 사령부는 도미구스쿠시의 지하 진지로 옮겼다.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마감한 갱도가 450m, 1,500명의 병사가 이곳에 머물렀다. 일제는 미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내륙 깊숙한 곳을 골라 지하 요새를 구축했다. 지하 진지엔 전력을 만들어내는 발전실과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료실, 암호실 등 군사령부의 운영에 필요한 부속 기관을 배치했다. 사령관은 이곳 지하 진지에서 끝까지 시간을 끌며 미군에 처항했다. 전 군과 주민들의 옥쇄가 그들의 목표였다.でここで6名の幕僚と司令官の遺体が見つかった場所。 결국 사령관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다. 인접한 참모실에서도 여러 명의 장교들이 수류탄을 터뜨려 집단 자결했다. 동굴 벽면엔 탄흔이 아직 남아 있었다.沖縄戦の目的はそういった反攻作戦というよりもむしろ日本の本土に連合国側が攻めてくることをできるだけ引き延ばす、すなわち持久戦という沖縄に敵を引きつけてできるだけ犠牲を多くもたらす、このことが目的になりました。 오키나와 전에서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됐다. 하에바루 지하 동굴은 당시 일본 육군 병원이었다. 전투 중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이곳 동굴 병실에 입원했다. 그런데 이곳 천정에서 조선인이 새긴 글씨가 발견됐다. 그것은 강, 조선의 성씨였다. ここから傷病兵のベッドになってたんですけど、その2段ベッド上の方にですね、弁上等兵という、言われてた、朝鮮半島出身の兵士がいらっしゃったそうです。 태평양 전쟁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돼 오키나와로 끌려왔다. 그들에겐 어떤 명분도 없는 전쟁이었다. 일제는 그들을 지하 참호에 몰아넣고 굴을 파괴하거나 총알바지로 내세웠다. 戦争の時に日本軍は1万人ぐらいの朝鮮の人たちを沖縄に連れてきて
たと言われています。でも生き延びて帰ったのは約1000名ぐらいしか帰ってないと。9000名の人たちは沖縄で死んだことになります。 오키나와의 지하진지 곳곳에서 전투가 한창이었던 1945년 6월 제주에서도 대규모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쭉 들어가서 이리 가기도. 일제는 가마오름에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 3층 규모의 지하 요새를 구축했다. 제주에서 가장 길고 거대한 진지였다. 그 태평양 전쟁 말경에 일본군 111사단 243연대가 주둔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오름을 중심으로 해서 탱크 부대라든지 기마 부대, 수송 부대, 의무 부대, 야포대 등 여러 개 부대가 연결이 돼 있어서 아주 이곳이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미로형 동굴을 파고 전투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마련한 점 등 가마오름은 여러 면에서 오키나와의 구 해군 사령부호와 비슷하다. 일제는 왜 제주에 이런 동굴 진지를 조성했을까? 沖縄戦の陣地というのは全て地下に構築するということを進めています。同じように実はチェジュでも戦争末期にチェジュに連合国側が攻めてくるということを前提とした地下陣地壕を作りました。当然構造的なもの、それから米軍の攻撃に対するどのような防衛体制を取る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非常に似たような陣地構築をしているという印象を持っています。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갱도와 버팀목까지 가마오름 지하 진지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조성 방법이나 조성 시기, 구조에 이르기까지 오키나와의 구 해군 사령부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군사 시설을 지하에 구축해놓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군들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주 10경으로 꼽히는 성산 일출봉. 그런데 이곳 절벽에는 주민들조차 잘 모르는 18개의 동굴이 있다. 자동차가 드나들 만큼 넓은 동굴이 7, 80m 이상 길게 뻗어 있다. 동굴은 일자형과 H자형으로 구분된다. 동굴 입구 해안가에선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조물이 발견됐다. 자갈과 시멘트를 섞어 만들어 놓은 듯한 구조물. 파도에 씻겨 파손된 듯 군데군데 부서져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일본 남규슈시 세이가우라만에 이와 비슷한 구조물이 있다. 바다를 향해 나 있는 평평한 길. 자세히 보니 일출봉처럼 시멘트와 자갈로 만들었다. 人に聞いた話ですけどね、ここからその特攻として新予定が出たということは聞いております。 수년 전까지 이 구조물은 해안의 동굴과 이어져 있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해군 특공정 신요가 출격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신요는 무엇일까? 인근 박물관에서 신요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요는 배니어판으로 조립한 작은 배에 자동차 엔진을 장착한 소형 고속보트. 일제는 이 배에 폭탄을 실어 유례없던 특공 무기로 돌변시켰다. 그것은 자살 특공보트였다. 뱃머리에 250kg의 폭탄을 장착한 신요는 적함을 향해 돌진해 자폭했다. 신요는 수레에 올려 이동했다. 그리고 간조시에 신속하게 발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유도로를 만들었다. 일출봉에 남아있는 길이 4m, 높이 50cm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신요의 유도 시설이었던 것이다. 취재진은 또 다른 자료를 입수했다. 일본군의 자살특공 무기 신요와 그 조종사들의 사진을 담은 책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 제주도가 등장한다. 제주 고산리 소학교. 신요의 특공대원들이 기념 촬영을 한 장소가 제주도 고산리였던 것이다. 이곳에 또 하나의 자살특공 부대가 있었던 것일까? 제주 남쪽 한경면에 위치한 수월봉. 이곳 해안에도 10여 개의 동굴이 있다. 오노부다이라고 와이랭 시대는 그 준이가 부대장이라서 했어요. 준이가. 준이가 부대장인데 거기 부속 대원들은 해군들이고 그 특공 대원들은 따로 한 40명 정도 되는가. 수월봉의 해안 동굴은 특공정 신요의 기지였다. 일제는 이 동굴을 파기 위해 제주 도민들을 강제 동원하고 육지에서 광산 기술자들을 끌어왔다. 북한에 있는 탄광에 있는 우리나라 노무자들을 저 탄광 그 기술자들을 진용해다가 여기 한 200명가량 저 투입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생활은 여기서 막사 지어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그 대우를 하면서 노동을 시켰어요. 그들은 해안기지에 신요를 숨겨두고 적함이 나타나면 돌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일본 해군의 자살 특공은 1944년 필리핀 레이테 해전에서부터 본격화됐다. 연료도 뛰어난 비행사도 부족했던 일제는 전황이 급박해지자 인간 폭탄 자살 특공을 시작한다. 제주에는 1945년 4월 8일 해군 특공기지 설정에 관한 지시가 내려진다. 4종류의 자살특공 부대를 설치하라는 명령이었다. 이 중 실제 제주에 기지가 건설된 것은 신요와 카이텐이었다. 카이텐은 무엇일까? 야마구치현 오츠시마에서 모형을 볼 수 있다. 카이텐은 미사일처럼 생긴 소형 배로 본체 추진 장치와 탄약통 중간에 사람 한 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잠망경을 설치했다. 본래 어른은 자동 장치로 발사되지만 카이텐은 사람이 직접 탑승해 공격하도록 만든 인간 어뢰였다.
魚雷の中に人間が乗り込んでですね、そして、潜望鏡、特眼鏡と申しますけども、これで敵の船を見るわけです。そして敵の船に体当たりをしていくわけです。この魚雷には火薬 1.55 トンが積まれておりました。乗る人間はただ一人だけです。 오츠시마는 카이텐의 훈련 기지이자 발진 기지였다. 일제는 이곳 섬 전체에 카이텐 기지를 구축하고 젊은 병사들을 어뢰에 실어 내보냈다. 전쟁 말기 카이텐 특공으로 145명의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애국심이란 미명 아래 인간 어뢰에 몸을 실었다. 하늘을 돌이켜 전황을 역전시킨다는 그들의 꿈은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 일제는 제주에도 카이텐 기지를 구축했다. 모슬포 송악산 일대에는 카이텐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뚫어놓은 15개의 동굴이 남아있다. 그것은 죽음을 담보로 한 일제 최후의 작전이었다. 일제가 제주에 조성한 자살특공 진지는 수월봉과 송악산, 서우봉에 이르기까지 총 5곳에 이르렀다. 제주는 일제의 자살특공 기지였다. (45년) 봄, 궁지에 몰린 일본군은 제주도 해안가 주요 거점에 굴을 파고 자살특공 기지를 건설합니다. 실제로 특공대원 560여 명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겐 목숨을 바쳐서라도 미군 선단을 침몰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일제 최후의 저항, 그것은 하늘에서도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이 비행장의 원래 이름은 정뜨르였다. 정뜨르 비행장은 1942년 일제에 의해 건설됐다. 활주로 서쪽에 위치한 도두봉. 도두봉에는 4군데의 동굴 진지가 있다. 가장 긴 갱도가 90m. 잠호까지 갖춰져 있어서 군사가 머물 수 있도록 구축됐다. 이쪽에 지금 이 등잔놈이 잘 남아 있네요. 이 먼저 굴 파면서 동굴 진입하면서 등잔을 넣고 이쪽은 지금 곡괭이 자국이에요. 곡괭이 자국. 그리고 이쪽은 지금 저 갱목홈 세웠던 자국이 아주 그냥 뚜렷하게 양쪽 남아 있네요. 지금 보니까. 도두봉은 비행장을 경비하기 위한 진지였다. 이런 진지는 비행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사라봉에서도 관찰된다. 사라봉 같은 경우는 총 길이가 한 500m쯤 되고요. 도두봉은 한 200m쯤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 도두봉 동굴진지나 사라봉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일본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제주 서비행장, 지금이 제주국제공항인데요. 그 제주 서비행장을 경비하기 위한 병력이 주둔했던 곳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3년 정뜨르 옆 진뜨르에서는 또 하나의 비행장이 건설되고 있었다. 일본 육군은 진뜨르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수백 명의 제주 도민들을 강제 동원했다. 여기 와가지고 팽탄 작업을 했습니다. 팽탄 작업은 어떤 거냐면은 선로를 깔아가지고 거기 도로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흙 파가지고 감아서 얕은 데로 가서 메우는 작업인데, 허리를 이렇게 펴고 서질 못했어요.
그 십장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몽둥이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허리 펴서 서 있는 사람을 무조건 뚫어 패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쉬어도 굽어서 이렇게 쉬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공사가 한창이던 45년 4월 긴급 지시가 내려진다. 모든 비행장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교레리 부근에 비밀 비행장을 건설하라는 명령이었다. 새로운 비행장은 2개의 활주로를 갖추고 병사와 탄약, 경납고 등을 모두 지하화할 것을 명시했다.いよいよ本土上陸ともっと大規模な空襲が予想されるという中で、日本軍はその特攻用の飛行場を海岸部の目立つところではなくて山の中の目立たない場所をですねに作り始めます。それは空襲を避けるという意味と、もう一つは艦砲射撃ですね、軍艦からの大砲も避けるという意味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小規模なそういった飛行場を多数用意し始めます。で、最終の教レールの飛行場もそういった飛行場の一つのものだと考えられます。 그것은 가미가제용 특공기지였다. 가미가제는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미군의 함정에 돌진해 공격한 일본의 자살 특공대. 일제는 1945년 오키나와 전투에서 2000여 대의 가미가제를 동원해 최후의 반격에 나섰다. 일제는 해안에 인접해 폭격 위협이 있는 기존의 새 비행장 대신 내륙에 비밀 비행장을 만들어 자살 특공을 준비했다. 제주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있는 교레리. 이곳 어디에 비밀 비행장이 있었을까? 주민에게 그 위치를 물었다.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동목장 안에 그 비행장이란 그 훈련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라는 것만 제가 말만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본 기억은 없고요. 그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그런 그 기억만 있습니다.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는 목장 지역. 이곳은 녹산장이라고도 불리던 곳으로 예로부터 진상용 말을 키웠던 곳이다. 주민들은 이곳에 비밀 비행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내가 듣기로만 여기 비행장이 있었다는 것만 듣고 또 소록산이라고 저 보이는 거 저 산에 가면 굴이 있습니다. 굴들 그게 일제시대 때 다 그 판 거라고. 뭐 소형 비행장이 있었다고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 하니까 일제시대 때 여기 와가지고 그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었던 자리라고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목장 한쪽에는 한 항공사의 훈련 비행장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비행장의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대록산과 소록산.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목장지대와 활주로가 한눈에 들어온다. 전문가들은 이 일대를 일본군 비밀 비행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레리에서 지금 그 광활한 그런 개활지가 있고 특히 그 비행기가 이착륙하기에 좋은, 그러니까 앞뒤가 갈아먹히지 않은 그런 지역이 유일하게 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또 현재 대한항공에서 여기 그 훈련 비행장 활주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형들을 감안할 때 여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록산 곳곳엔 갱도가 뚫려 있다. 구부 능선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서자 송이층을 뚫어 만든 50m의 갱도가 이어진다. 반대쪽엔 또 다른 출구가 있다. 갱도 중간 지점엔 산 정상과 연결되는 수직 갱도가 뚫려 있다. 외부와의 통신과 환기를 위한 통로로 보인다.
대륙산 정상에선 이곳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일본군 기밀 전부체를 보면은 교래 비행장 인근에 일개 대대를 배치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또 실제 저희가 탐사한 결과 7, 8개 정도 되는 그런 갱도들이 일본군이 파놓은 갱도들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여기는 교래 비밀 비행장을 업무하고 경비 병력이 배치됐던 그런 요새로 판단이 됩니다. 1945년 7월 교래리 비밀 비행장이 완공되자 육해군 모두에 새로운 명령이 내려진다. 미군의 상륙이 시작되면 비행기를 이용한 특공을 펼치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제주엔 특공 비행기가 배치돼 있었다. 미군이 촬영한 무장 해제 사진. 거기엔 자살 특공기 희엔이 있었다. 特攻用の飛行機というと、海軍のゼロ戦、試電海といった有名な飛行機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陸軍では飛燕でした。飛燕は当時陸軍の持っている中で最も優秀な戦闘機、速度も速いし小回りも利くといったそういった戦闘機でした。この戦闘機に250キロ爆弾を積んで特攻に向かわせたわけです。 태평양 전쟁 말기 제주도엔 카미가제, 자살 특공 공격까지 준비되고 있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실제로 제주도에 배치됐던 카미가제 비행기 희엔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당시 제주도에는 해군 특공병기 신효까지 있었습니다. 전쟁 말기, 이처럼 일본은 제주도에서 사람의 목숨을 무기로 이용하는 극단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미군의 인명피해를 최대로 늘려서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던 45년 5월, 미군은 해상 봉쇄 작전에서 공중 폭격으로 작전을 바꿨다. 사이판과 필리핀 레이티를 함락하고 오키나와에 상륙한 미군은 한반도와 일본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공격했고 제주에도 공습을 퍼부었다. 그게 B-29라 그 뿌르페라가 4개 쓱 오더니만은 여기 화물선이 있으니까 화물선에다가 뭐 그때 당시에는 소위탄이라고 말하더구만요. 소위탄 그걸 떨어질라. 그러니까 화물선에서 막 불이 일어나. 우리가 직접 폭격하는 거를 본 거는 우리 집밥 동산에서 고산 특공대 그 땅굴을 폭격했거든요. 지금도 그 굴이 많이 있어요. 일본은 제주에 병력을 집중하고 지하 진지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전쟁이냐 날 것 같은 분위기죠. 이게 바닷가에서는 일본 해군들이 이렇게 굴을 파고 뭐 하지. 이 산에서는 저 일본 육군들이 뭐 굴을 파고 뭐 하고 뭐 요란스럽게 뭐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듣기로는 일본 군인들이 손잡고 제주도 2바퀴 돌 정도의 인원이 여기 와서 주둔했다. 다급해진 일제는 전시 동원 체제를 가동한다. 조선 국민 의용대라는 이름으로 60세 이하의 노인까지 동원했고 여자들도 노역과 군사 훈련을 받게 했다. 조선 국민의용대는 말 그대로 전 국민의 군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조선인을 군대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 막판에 최대한 조선인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겠다.
두 번째는 미군과 직접 싸울 때는 총알바지로 이용하겠다. 일제는 미군이 상륙할 경우 주민들을 데리고 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키나와 요미탄촌에 사는 우에츠가 할머니는 45년 미군이 상륙했을 당시 14살이었다. 할머니는 미군의 공습을 피해 이곳 요미탄촌 지하 동굴로 피난을 왔다. 戦争が始まってからはこっちはもう飛行機が来たり飛行機の音がしたりまた空襲警報といって公民館から伝達があったんですよ。その時にもう駆け込んでこっちに子供と大人は隠れるぐらいでしたね。 이 동굴에선 인근 주민 1000명이 함께 숨어 지냈다. 미군이 상륙하자 일본군은 주민들을 산으로 데려갔고 이곳에서 최후까지 저항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곳에 대피했던 1000여 명의 주민들은 한 일본계 미군의 설득으로 미군에 투항했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미군을 믿지 않았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지하동굴. 45년 4월, 이곳 동굴에 숨어있던 85명의 주민들이 집단 자결하는 참사가 발생한다. 그들이 피신해 있던 동굴엔 지금도 희생자의 유골이 그대로 묻혀있다. 이들은 미군이 접근해 오자 서로가 서로를 찌르거나 때려 자살했다. いわゆる生きて捕虜の恥ずかしめを受けるなと、捕虜になるよりは死ねというそういう軍国主義教育が徹底的にされていた。どの程度だったかというと動物的忠誠心と言われるまで徹底した当時の軍国主義教育がなされていて、でそのことによってここの人たちは自分の愛するものを敵に渡さない、だから殺すことが愛の表現だと思い込まされて、お母さんたちが自分の産んだ子供を包丁を構えナイフで刺し殺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なされ、そして85名がここで亡くなったという。 이곳 요미탄촌에서만 9군데에서 집단 자살의 비극이 일어났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군과 운명을 함께하라고 강요했던 세뇌의 결과였다. 軍民一体、軍と民が一体であると。ですからその民は一般の人たちはもう限りなく軍に協力しなければいけない、ね、ですから沖縄でも軍と一緒にですね民間人が自殺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になったと思いますし、これはもっと前にサイパン島なんかでもそういうことが起きています。ですから本土決戦が起きればですね九州やチェジュ島でもそういうことが起こった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8월 6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은 끝난다. 일본은 즉각 패전을 선언했다. 그리고 9월 28일 제주엔 별도의 항복 접수팀이 도착한다. 미 24군단 그린 대령은 58군 사령관 도야마 중장에게 제주 58군에 대한 항복 서명을 따로 받았다. 제주는 당시 오키나와만큼 무장도 있었고 그만큼 58군은 위험했다. 종전 협약에 따라 일본군은 자체적으로 무장을 해제한다. 그들은 무기의 뇌관을 제거하고 폭파했다. 그리고 총과 탄약, 야포 등 나머지 무기들은 제주 앞바다에 수장했다.
남아있던 일본군 4만 8천여 명은 10차례에 걸쳐 본국으로 송환된다. 제주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일제가 이 땅에 남긴 수많은 상처와 눈물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의 흉터로 생생하게 남아있다.近頃から顔を出すと非常にやっぱり採集とは美しい島であって綺麗なんですよね。私としては少しでも採集島が平和の島であれるように昔のやはり、その日本軍がやったことをきちんと明かして償いといったら言い過ぎなんですけれども、少しでもその反省材料として、使え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気はしています。 아름다운 섬 제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평화의 염원을 전하고 있다. 역사 추적은 지난 2회에 걸쳐서 제주에 남아있는 일제의 동굴 진지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제가 이 땅을 마음대로 헤집고 전쟁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반세기 남짓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이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고 기억할 때 제주도는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